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합시다. 우리 교과서는 570 교과서 570페이지 5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익 방식.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1번 제목은요. 큰 1번 제목.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게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수익 환원법 그랬고, 환원이 무슨 뜻일까요? 환원. 응? 되돌린다고요? 아니, 빨리 말해. 환원이 무슨 뜻인가요? 원래 자료 되돌아간다. 무엇을? 그럼 국어 시간에 하는 얘기고. 자, 일단 환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수익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박스 안에.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되어 있죠? 분모, 환원 이율, 분자에는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영업 소득. 왜 수익가액이죠? 왜 이름이 수익가액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가격을 쓰는 거 아니고요. 가격인데 우리 법에서는 가액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앞에 왜 수익자가 붙었을까요? 왜 수익가액이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 방식이니까 그냥 수익가액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냥 수익자를 붙인 거고 큰 의미 없다는 말이죠. 단순히 말하면 뭘 말하는 거죠? 그냥 가격이라고요. 무슨 가격? 부동산 가격. 수익 가지고 가격을 구했다 그래서 수익가액이라 그럽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보고 시작합시다. 오늘 처음 할 내용은 상가의 평가입니다. 방금 했던 수익 환원법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단순한 공식 같은 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 공식을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가에 투자를 하든 또는 내년에 중개업을 할 때 상가가 여러분 물건으로 확보가 되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가지고 수익률을 평가하고 그리고 수익률 평가를 통해서 이게 고평가된 건물인지 저평가된 건물인지 고평가이든 저평가라는 건 어느 정도 고고저가 된 건지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 올리시고 수익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1억을 투자했답니다. 1억을 투자했더니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1,000만 원 주더래요. 그럼 얘는 수익률이 몇 프로란 얘기죠? 10%다, 그죠? 어떻게 구해서 10% 놓은 겁니까? 내 수중에 1,000만 원 들어왔고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알면서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건데. 100% 동일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지금 건물주라고 전제하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수익은 얼마가 발생한 겁니까? 580 곱하기 12. 근데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23억 5천을 투자했다, 그죠? 23억 5천. 근데 잘 봐요. 내가 이 건물을 살 때 23억 5천을 투자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임대차를 했더니 내 수중에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9천. 그것만큼 빼야죠. 응? 9천이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내가 투자한 23억 5천에서 9천은 빼야죠. 그럼 분모는 23억 5천 마이너스 9천이 되고요.
분자에 들어갈 내용은 580 곱하기 12. 그렇게 했더니 상가율 몇 프로 나옵니까? 상가 수익률? 계산기 빨리 누르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몇 프로? 3.7. 오케이. 자, 그럼 따져봅시다. 그럼 수익률이 3.7%가 나왔다면 이 가격은 고평가된 겁니까? 저평가된 겁니까? 지금 그걸 알아보자고요.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 그러니까 고평가지 저평가지 판단하려면 적정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를 일단 알아야죠. 우리는 적정한 수익률을 몇 프로로 보기로 했습니까? 4%로 보기로 했죠. 그럼 적정한 수익률을 4%로 본다면 지금 그 수익률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고평가된 건물일까요? 저평가된 건물일까요? 저평가라고요? 설마?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식 구조를 잘 봐요. 자, 분모의 총 투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 사례에서는 얼마를 투자한 거죠?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23억 5천을 투자한 거죠. 왜 23억 5천을 투자한 거죠? 왜 23억 5천을 투자한 거죠? 가격이 23억 5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등에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시험 치러 가면 시험장에서는 총 투자액이라는 게 문제 없어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시험장에 가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장 가면 총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볼 길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동의어라는 것을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방금 총 투자액을 이렇게 구했죠. 응? 보전금에서 보전금을 뺀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은 남의 돈이니까. 어디서 뺀다고요? 어디에서? 분모에서. 총 투자액에서 부채는 빼야죠. 그럼 부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자는 수입에서 빼야죠. 원금은 빼면 안 됩니다. 이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시험은 아니고 실무에 나가서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 범주를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범주 안에서 모든 건 다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한번 평가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모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적정한 수익률을 4%로 잡았으니까 0.04를 한 거고 만약 적정한 수익률을 5%로 삼는다면 0.05를 하면 되겠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국토부가 결정해요. 국토부가 제시해 줍니다. 어떤 지역은 몇 프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활용만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많은 정보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정보를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를 뿐이지 정보는 상당 부분이 이미 제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방금 이 수익률 몇 프로 나왔다고요? 3.7. 그래서 그냥 바로님 시켰습니다. 그냥 3.08 합시다.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아니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한 건데 뭐 똑같은 내용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빠르기는 못 빨라요. 앞에서 했던 걸 미리 보여드린 건데. 응? 응, 4%로. 계산기 눌러요. 눌러서 계산을 해요. 응. 아, 이렇게 한다니까 적정 가격은. 적정 가격 이렇게 구한다고. 수익이 얼마죠? 580 곱하기 12 나누기 적정 수익률을 몇 프로로 보기로 했습니까? 그럼 0.04로 나누시고요. 이 꼴 해요. 그 다음에 보전금 얼마죠? 9천 더하면 됩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28억, 18억 3천. 그러면 고평가된 건물이다, 저평가된 건물이다? 고평가된 건물이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정보인데 대학에서 실무 강의할 때와 학원에서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지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대학에서 실무 강의할 때 하면 그분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별로 계산을 해라고 해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다음에 어디 가서 배우시려고요? 배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을 텐데 할 때 잘 배워둬요. 내년에 당장 여러분 상가하면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 아니더라도 당장 투자를 할 거면 당장 써먹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적정한 수익률을 4%대로 잡았으니까 수익률이 3%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 분모에 있습니까? 분자에 있습니까? 분모에 있죠. 그럼 분모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4%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 고평가된 건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가지고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지 이것만 가지고 고평가된 거야, 저평가된 거야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지 어느 정도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럼 적정 가격을 구해봐야죠. 그래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개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무실에 이런 물건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자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응? 매도자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매도자를 설득해야죠. 이 가격에는 거래될 수 없다고. 그럼 물어봐야죠. 먼저 매도자에게 설득을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매도자에게 당신이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었는지 그럼 다들 5% 6%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신은 수익률이 3% 남짓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이유는 가격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매도자를 설득을 해야 이 부동산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물건을 올려놓으면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대한민국에 관심 안 둘 겁니까? 자, 이 건물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수익률 계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익 환원법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그냥 이론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수치도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를 주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5.49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저평가되었다는 얘기죠. 개념파를 빨리 해봐요.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숫자가 높다는 얘기는 분모값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낮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가격이 싸다는 뜻이라고요. 적정 가격 구해봅니다. 얼마 나옵니까? 40 끝까지 말해요. 42억 그 다음요 45억 4천 나올 텐데요. 야, 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버벅이면 앞으로 우리 계산 문제 손도 못 대겠는데요. 자, 그럼 이런 물건이 여러분 중개사무실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도자에게. 매도자를 불러서 싸다고 설명해 줄 겁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이런 물건이 들어왔다면 매도자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사실을 안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매도자는 이 가격을 희망했으니까 매도자한테 설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저렴하게 놓은 거니까 빨리 잡으라고 해야죠. 더 합리적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잡아야죠. 이걸 왜 중개합니까? 내가 잡아서 내가 하는 게 낫죠. 네. 자, 다시 보세요. 요새는 중개사무실에 중개사들도 보면 이렇게 전자칠판을 별도의 공간에 두고 있는 중개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물건을 올려놓고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 딱 적어놓고요. 그렇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중개사도 있는데 최소한 전자칠판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PPT 정도 설치는 해놓으세요. 칠판 그러니까 천장에 딱 달아놓고 빔 정도는 쏠 수 있도록.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보여주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라고 중개사들이 말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전문가답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건물이랍니다. 뭐가 좋은 건물이죠? 중개사가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좋은 물건이라고. 뭐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정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량적인 표현을 써줘야죠. 지금 평균 시세, 평균 수익률이 4%대인데 얘는 지금 5%를 넘어갑니다. 그럼 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좋은 물건이래. 뭐가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표현을 쓸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사고를 철저하게 정량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개사무실을 갔더니 중개사가 하는 말이 좋은 부동산입니다라고 했을 때 믿음과 신뢰가 오던가요? 그 중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정량적인 표현을 해줘야 그 중개사에 대한 믿음과 전문가로서의 느낌이 들죠. 이 건물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수익률 해봅니다. 몇 프로요? 5.17. 그럼 이번에 적정 가격 한번 구해 보시죠. (44억 7,600) 그럼 역시 저평가된 건물이다,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오는 물건들에 관한 정보는 이 정보는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수익률 계산해보고, 수익률 계산해보면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가 바로 판단이 될 거고, 이것만 가지고는 고평가에 저평가라는 것만 가지고는 중개하기 힘드니까 적정 가격 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도자를 설득할 건지 매수자를 설득할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 가볼게요. 570페이지 가시면 파란색 박스 안에 수익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분모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분모에 환원이율, 우리는 그 환원이율을 몇 프로로 본 겁니까? 4%로 본 거라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영업 소득, 이게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수익 환원법으로 상가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가 평가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교과서는 498페이지 가겠습니다.
교과서 가세요. 498.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이론. 자, 감정평가론에 출제되는 빈도수는 이렇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종강이죠. 다음 주가 종강이고 다음 주는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겸 그리고 연말 선물 겸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데일리 계속 나갔었죠. 데일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문 100개요. 100개 지문. OX이거나 블랭크 채우는 문제이거나 우리 그동안 나갔던 게 그런 형태니까 OX이거나 블랭크 채우는 형태의 문제 전체 100개 지문. 100개 지문이면 문항수로 따지면 몇 문제가 되는 겁니까?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이면 되지만 지문은 20분 만에 못 풀 테니까 시간은 40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는 다 회수해서 사무실에 채점할 겁니다. 채점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남겨놓은 주소로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호자 사인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꼭 보호자 사인을 받아서 오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막둥이는 어머님 사인 받아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의 사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게 미리 그때그때 성적 보고는 해야죠. 개론은 2달 과정으로 오픈 강의를 합니다. 오픈 강의를 어떤 거냐면 가족들 초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할 테니까 가족분들 제일 뒤에 와서 앉아 계시고 우리는 수업하고요. 가족들이 평소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10월 31일 날 결과를 스스로 그분들도 예측하고 있어야죠. 갑자기 탁 결과를 들으면 그분들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럼 가족들이 생각하겠죠.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단 여러분들이 지금 원치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자율적으로 할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은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이 시험 볼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봐요? 오케이. 철저히 우리는 민주적으로 해야죠. 민주적으로. 원치 않는다면 안 하는 걸로. 해마다 보는 학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한 7년째. 이제 학원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면 일단은 불편한 반응들이 나와요. 시험 본다 뭐 이렇게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반응들이 그거 심하다면 안 받겠죠. 근데 결론은 다 좋아해요. 시험 점수에 대해서 좋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봅시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 돼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을 높여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 최근 10년 동안 제가 있었던 곳 말고 그 이전에 10년 동안 있었던 곳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한참 강의를 누구나 다 격하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강을 해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원칙이고 근데 밤 10시에 끝나면 다 성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새벽까지 강의하기도 하고 뭐 1시까지 강의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수업을 듣는 분들도 열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특강 하나 들으려고 전날 자리 잡겠다고 아예 집을 안 갔으니까요. 자리 잡아놓고 집에 가서 자고 오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뭐 그랬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인터넷 발달도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근데 자 오세요. 괜찮아. 계산 안 해도 괜찮아. 이왕 끝난 걸 뭐 괜찮아. 지금 상가 투자 안 할 거죠 이거? 투자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이리 와요. 개인적으로 중개사학원에서 강의를 하든 대학에서 실무 강의를 하든 이런 부동산이 좋습니다. 여기 찍으세요. 이런 강의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단 제공되는 정보가 다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실제. 방금 첫 번째 저평가된 건물, 이게 고평가된 건물 하나 설명했죠. 그 다음 2개 저평가된 건물을 설명했죠. 예, 지금은 시세입니다. 센스가 팍 온가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 안 살아 뭐 어떤 게 좋다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부동산 시장에 부추기고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데이터 수집할 때 쓸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지 불필요한 데이터는 다 패착시키니까 괜찮은 거죠. 방금 하나는 5%대 중반이었죠. 지금 4%대도 채 안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5%대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계속 갑시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합격, 그러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합격하기 쉬운데 말입니다. 합격하기 쉬운데 수험생 입장에서 합격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양도. 그런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많이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원치도 않고 시간 많이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는 40분에 10분 수업을 일단 원칙으로 할 겁니다. 40분에 10분 이렇게요. 이유는 아시죠? 밴드에다가 투표를 올렸는데 저는 30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0분에 가장 많은 투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건데 예외적으로 40분에 투표율이 거의 뭐 집중되더라고요. 30분이 좋았던 이유는 그럼 제가 30분이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 끊으면 돼요. 끊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수업은 계속하고 동영상 끊고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볼 때는 30분짜리를 2개 보는 거죠. 저는 1시간 강의를 하면. 근데 40분을 선호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이 엄청 길어져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는 40분짜리, 하나는 10분짜리 강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40분에 10분 강의하는 걸로. 왜 40분을 그렇게 많이 선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40분에서 근데 이제 학원 강의를 30분씩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학원은 30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실강은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30분이 좋아요. 근데 학원 강의는 우르륵 나갔다가 우르륵 돌아와서 그다음에 들어와서 시작하자마자 집중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가야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집중할 때쯤 되면 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는 일단 40분에 10분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양은 최대한 줄여낼 겁니다. 계속해서 양은 쳐낼 겁니다. 단 해석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0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10개를 전달하지 않고 5개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개를 다 전달합니다. 압축할 겁니다. 압축해서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지만 그림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완성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와 관련된 모든 지문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을 주된 포인트로 잡아서 PPT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 매번 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림 한 장 가지고 모두를 다 설명하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림이 아니라 자꾸 활자로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림을 기억해둬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고 아울러서 그림을 기억해두면 장점이 시험장에 갔을 때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는 절대 평소 학원가에서 접했던 지문들을 그렇게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바뀐 지문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림을 기억하면 그런 지문들을 다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식 표현을 쓰든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니까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늘 접하다가 시험 문제가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놓으면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들어오는데 밝은 표정. 자, 들어오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보면 당황스럽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계산 문제도 다음에 할 때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아주 재미있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이런 것들입니다. 계산 시험 문제를 항상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식은 항상 5가 아니네요. 아이 참. 항상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블랭크를 해놓고 적을 찾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문제는 가만히 있습니다. 뭐가 가만히 있느냐는 완전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형태와 다른 형태니까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불편한 사실은 뭐가 더 불편하냐? 위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평소에 늘 했던 자료들입니다. 평소에 늘 했던 자료인데 물어본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알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손을 못 댈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거의 정형화돼서 그냥 숙지를 해버립니다. 관계 구성 같은 것은 아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냥 외우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게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왜 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례를 보니까 저것을 못 찾아 이런 생각인가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어떤 계산 문제냐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였는데 우리 교과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91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91페이지. 거의 기출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학급 문제입니다. 개론에서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 중 가장 하하에 속하는 그냥 놓으면 누구나 다 푸는 문제였습니다. 30회 이전까지는 뭘 물어봤냐면 자 박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 돼 있죠. 몇 프로라고 돼 있습니까? 8%. 그러니까 평소 시험 문제 늘 그 8% 묻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를 제시를 해주고 어느 특정한 곳에 빈 공란을 만들어 놓고 이거 구하라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예 모르는 형태면 상관이 없는데 늘 쉽게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아쉽고 그러니 풀려고 해봤더니 어떻게 푸는지도 난감하고 그래서 끝내 그 문제를 못 풀었던 게 일반적인 형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형태를 말입니다. 지문을 외우는 쪽에 기준을 두지 말고 그림을 자꾸 입력하세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을 때 장점은 시험장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지문이 나왔을 때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할 때 할 거고요. 자,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입력하고요. 그림 하나 가지고 교과서가 10페이지, 많을 때는 30페이지 분량이 한꺼번에 그림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들인데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 쉬었다가 본론 들어갑시다.